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3문제 기출 뽀개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회 18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금지 행위는 해마다 시험에 한 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우리 법제 33조에 있고요. 제가 내드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11번에 매무, 수거, 관직, 상투, 시공시 우리 이렇게 기억을 했죠.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1번에 중개대상물 매매를 여부로 하는 것 금지 행위입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여부로 하는 건 금지행위고요. 건축자재 매매를 여부로 해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알고도 동조하여 전매를 중개하는 경우 미등기 전매에 탈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투기조장 금지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게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로 좀 고쳐주세요. 개업공개사가 매도 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는 행위, 즉 이게 거짓되는 행위,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판례가.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되는데 이때 의뢰인은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도 포함이 됩니다. 직접 거래 금지행위입니다. 5번은 금지행위가 아니네요.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은 개업공개사 을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개사 갑이 매수 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개사 병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 즉 직접 거래하면 안 되지만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가 아니다.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건물주여서 임대업을 한다면 자기 사무소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직접 임대하면 안 되고요. 다른 중개업소에 내놔가지고 다른 중개업소 중개를 통해서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네, 직접 거래는 다른 개업공개사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건 직접 거래 아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교육제도 제가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3번에 있죠. 시도지사가 실시하고요.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고요. 매수신청들이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교육시간도 다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7일 전까지, 이게 틀렸네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10일입니다. 10일. 3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합니다.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받죠. 그 다음에 5번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될 경우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요 세 개가 사전교육인데요.
개업하거나 취직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이고요. 이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을 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만두고 나서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을 할 경우에 교육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전교육은. 사후교육은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있죠. 따라서 정답 3번인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임의교육입니다. 그리고 교육 10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교육대상을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10일 전까지. 우리 그 암기 프린터 10일 숫자 정리가 되어 있죠. 암기 프린터 40번에 보시면 40번에 11을 정리해 놨습니다. 10번에 있습니다. 40번에 10번. 다음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행정처분 한 문제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청문과 의견 진술규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요. 나머지는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2번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3번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이중 소속이 되면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4번 자격취소,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했는데 자격 취소만 보고하고 자격 정지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보고는 오직 자격 취소만 보고가 있습니다. 자격 정지, 업무 정지,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보고 규정 없습니다. 암기 프린터 50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보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 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것, 병과 병행해서 두 개 다 부과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금지 행위하면 우리 자격 정지할 수 있잖아요. 투기 조장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죠. 그게 형벌입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격 취소만 보고 규정이 있습니다. 자격 취소만 보고고요. 그 다음에 반납하는 거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3개만 반납하죠. 취소 3개. 또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만 청문을 합니다. 따라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청문을 하는데 지정서 반납 규정이 없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의 경우 7일 이내 반납은 하는데 청문은 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취소 3개 청문하고 취소 3개 반납한다는 것 꼭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